인정공자 개발자의 취업과 실무 꿀팁 세미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IT 취업 준비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요. 면접 고객이랑 코테 고객이. 사실 면접이랑 코테가 개발자한테는 사실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말고 면접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면접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을 말하는 자리,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딱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딱 그냥 면접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기업한테 내 자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다뤄봤고, 언어를 다뤄봤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반대겠죠. 이 사람이 서류는 통과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리고 원하는 인재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관문.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얘를 뽑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알리고 면접관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로 태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면접을 보면서 다양하게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 분들이 약간 솔직하고 이게 목소리도 좀 나는 자신 있다 뽑아달라 약간 진짜 어떤 의미로는 배째라 느낌으로 뽑아줘 나 잘할 수 자신 있어 너네가 원하는 기술을 좀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충분히 배울 자신이 있어 이런 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수긍하려고 배우려는 거 그리고 경청하는 거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거 저는 이 세 가지만 사실 딱 알아도 면접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면접관 분들은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마지막 관문에서 서류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인성, 태도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냥 면접에서 볼 수 있는 딱 그게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면접관을 한 번 정도 해봤는데 확실히 그 태도에서 좋고 안 좋고가 딱 느낌이 납니다. 이 사람이 배우려는지 내가 이 사람이 후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면접에서도 보이는지 그리고 경청하는 거 제 후임이라면 제가 뭐 질문이나 이런 걸 해도 아니면 뭐 해봐라 아니면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경청하는 태도가 확실히 보이면 얘는 좀 괜찮네 경청을 이렇게 잘하고 수긍하려고도 하네 얘 일단 플러스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수긍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있으면 사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조금씩 점점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왜냐면 수긍하고 배우려는 게 내가 좀 내려가더라도 나는 배울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회사에서 이 기술을 뽑는다는데 나는 그 기술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바를 배웠는데 실제 첫 번째 회사 갔을 때 자바보다 파이썬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바를 1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파이썬부터 들어가서 복합으로 시작해가지고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쪽 파이썬 쪽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일을 맡아줄 사람, 믿고 맡길 사람 그거를 뽑기 때문에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면접에 있는 태도는 딱 끝입니다. 그 다음은 전략입니다.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아니, 한 70%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0%가 전략입니다. 전략이 뭐가 있냐?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태도가 결국 이미지 메이킹이죠. 복장이랑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장이 개발자는 사실 복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캐주얼하게 입고 가주는 게 그분들에게도 좀 좋게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음색과 발음, 빠르기 그리고 크기, 말투 이렇게가 있는데요. 제가 면접관을 했었을 때 그 빠르기, 속도 그리고 말투 이게 의외로 좀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말을 엄청 빠르게 하면 사실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선임 입장에서.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면 직원이 돼서 내 후임이 돼서도 좀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말투도 선임이라고는 하지만 이 선임도 결국 지금 면접을 보시는 분들처럼 후임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입이었던 적도 있고 이분들이 봤을 때 말투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당연히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근데 기업 분석은 사실 기업 분석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업 분석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기업 분석은 기업 입장에서는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라면 내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이 기업을 알고 오는 걸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직원이 이 일에 여러분들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알고 오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많이 할 필요 없고 딱 내가 가는 이 회사의 분야, 그리고 웹 개발자는 무엇을 하냐 정도까지만 딱 알아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려면 채용 공고에 보면 대부분 자세하게 잘 써 있습니다. 딱 그 채용 공고만 몇 번 보고 아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딱 해도 이분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 얘가 그래도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지 생각을 하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딱 그렇게만 생각하면 기업 분석은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고객입니다. 사실 포테가 제일 무섭죠. 면접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 전에 포테를 보는 데가 더 많고 요즘에는 또 면접 다음에 포테를 보는 데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붙고 포테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있고요. 코딩 테스트 왜 보는지 그거를 아시면은 기업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4년 동안 개발 쪽 일을 하면서 다양한 개발자를 많이 만나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는 딱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타입은 코드를 작성하고 중간에 실행해보고 끝, 그리고 프로젝트 끝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처음에 코드를 짠 다음에 잘 짰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니까 잘 돼요. 잘 되네? 하고 와서 다시 한번 그 코드를 보고 이 코드 여기서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나중에 딱 보고 다시 왜 이렇게 짰지?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떤 개발자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두 번째 생각하시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뉘는데 제가 봤을 때 SM 기업은 지금 B타입이 확실히 많고요. SI 기업 쪽은 이 분야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둘 다 나쁘다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A타입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B타입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기 아시나요? 프로그래머스라는 코딩 테스트 연습하는 곳인데 간단한 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했던 방향으로 보면은 전 처음에 이 코딩 테스트를 딱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문제를 다 읽어보고 제안 사항을 읽어보고 입출력 예시를 읽어보고 그리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시겠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주석을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정수 1, 정수 2는 정수 1 플러스 정수 2 요거를 원한다. 그리고 사항. 제한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를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예시도 적어주었고요. 1 플러스 1은 2다. 플러스 3은 3이다. 아니, 5지. 결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실수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 코딩 테스트 들어갔을 때 저는 다른 거 말고 먼저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주석으로 한번 다시 썼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옆에 문제 설명과 이런 게 제한사항 이런 게 써 있지만 저희가 회사 들어가면 문제는 주어졌지만 그 문제가 언제까지 자료로 남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짠 소스를 후임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스를 짜기 전에 저는 뒷사람이 이 코드를 알아볼 수 있게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주석을 먼저 남기는 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잘 나오겠죠? 그렇죠. 네.
코딩 테스트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답을 다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어떤 개발자인지를 정확하게 이 코드에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인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이 사람은 좀 정리를 잘한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건지 남겨놓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얘 뽑으면 나중에 회의 들어왔을 때도 전혀 문제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문제가 틀거나 맞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딩 테스트는. 진짜 코딩 테스트랑 면접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떨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업 못 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사실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 가더라도 경험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 떨어지거나 이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뭐가 부족했지라고 다시 생각해보고 조금씩 첨삭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